안녕하세요. 마음순 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지막 4장과 에필로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없애려 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 4장 조용한 회복 명상과 글쓰기의 힘 1. 명상은 해결이 아니라 머무는 연습 많은 사람이 명상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바로 편안해지나요? 불안이 사라질까요? 상담실에서도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명상의 본질은 없애기도 고치기도 아닙니다. 명상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무언가 빨리 좋아지고 싶어 합니다. 불안은 없어져야 하고 슬픔은 빨리 지나가야 하고 답답함은 당장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그치기 시작하면 명상은 또 하나의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명상은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더 긴장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명상은 해결이라기보다 머무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억누르는 대신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이상하리 많지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분석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지켜보는 행위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 못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일입니다. 이 말은 명상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명상은 평온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오면 그대로 두고 슬픈 마음이 오면 그렇게 두고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그제야 마음은 스스로 조용해집니다. 명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특별한 공간도 시간도 완벽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햇볕이 들어오는 순간 버스를 기다리며 잠깐 선 시간,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숨 고르는 짧은 여유, 잠들기 전 1분간의 고요한 멈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두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삶에서 떼어낸 행동이 아니라 삶 그 자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명상은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려는 힘겨운 싸움을 멈추고 조용히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나를 그대로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갑니다. 2. 글쓰기가 나를 치유하는 이유.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가도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입으로 나오기 전에 수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다시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은 다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글로는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누군가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글은 감정을 형태로 만들어 준다. 마음속 감정들은 흐릿합니다. 무겁고 복잡하지만 정확한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로 적는 순간 그 감정은 뚜렷한 형태를 가집니다. 막연했던 불안은 문장이 되고 설명하기 어려웠던 슬픔은 단어가 되고 알 수 없던 무기력은 짧은 글 속에서 이름을 갖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 가장 큰 고통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며 나를 붙잡아두는 상태입니다. 글쓰기는 그 감정을 마음에서 종이로 조용히 옮겨 놓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는 모든 것을 혼자 품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가 대신 감정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내담자 중 한 명은 글로 쓰면 마음속 저장 공간이 조금 비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글쓰기가 왜 치유가 되는지를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글을 쓰면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보인다. 사람은 감정에 휘말리면 무엇이 진짜 이유였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은 천천히 자신의 표정을 드러냅니다. 나는 사실 이것이 어려웠구나. 나는 그 말이 상처였구나. 나는 그때 인정받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나를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충돌이 아닌 통찰이 되고 혼란은 정리가 됩니다. 글쓰기는 혼자만의 솔직함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다. 편지는 상대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일기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숨겨둔 감정들을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꺼내놓는 공간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너무 유난스러워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있는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은 감정을 배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글을 쓰면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보인다. 우리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인, 부모, 자녀, 배우자, 상담자, 친구. 이 역할들 속에서 나의 감정은 종종 뒤로 밀려납니다. 글을 쓰는 순간 이 모든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오직 나라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이 나에게 말을 거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마음 한가운데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나를 조용히 앉히는 행위입니다. 글쓰기는 나를 힐끗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마주 앉아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조용히 회복됩니다. 3. 상담실이 없어도 당신 안에 내면의 상담가가 있다. 많은 사람이 상담을 특별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마주 앉아야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전문가가 기적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상담의 핵심은 늘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힘은 사람 누구에게나 이미 있습니다. 내면의 상담가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건네곤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지금 이 감정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 이 목소리는 비난하지 않고 날카롭게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부드럽게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작은 목소리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상담가입니다. 그는 늘 당신과 함께 있었지만 현실이 너무 바쁘고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담실의 역할은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도록 도와주는 것. 상담자가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은 사람을 분석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단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자기 안에 있던 감정과 반응과 상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면에서 아주 낮게 들리던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담실이 해주는 일은 바로 그 목소리를 다시 되살리는 일입니다. 내면의 상담가는 판단하지 않는다. 내면의 상담가는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때 너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립니다. 이 목소리는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머물며 지금의 나를 존중합니다. 이 목소리를 자주 들을수록 사람은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되고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내면의 상담가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목소리는 글쓰기와 명상 속에서 더 뚜렷해진다.
내면의 상담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잘 들리지 않지만 글쓰기와 명상을 할 때 놀라울 만큼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명상 중 호흡에 잠시 머물다 보면 지금은 이 감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하는 문장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던 상담가의 목소리가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상담실에 오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다. 상담은 분명 도움되지만 상담이 아니어도 사람은 충분히 자기 안에서 회복을 시작합니다. 내면의 상담가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랬는데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람이야. 당신이 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4.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세상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은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느낍니다. 평소 똑같이 보이던 일상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에도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세상이 나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와 속도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비추는 창이 된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주변의 모든 일이 위협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사소한 소음도 큰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번 고요를 찾기 시작하면 똑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출발합니다. 창문에 낀 먼지를 닦아내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고요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고요해지는 마음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달라진다. 고요는 바깥 세상이 조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는 문제의 한가운데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문득 찾아옵니다. 혼자 걷다가 갑자기 주변 풍경이 뚜렷해질 때,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멈춰 앉는 순간, 오래된 음악 한 곡이 마음을 감싸며 지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순간, 이런 짧은 순간들이 고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삶 전체의 결을 바꿔 놓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일어나는 변화들. 마음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사람은 놀라울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불안이 있던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복잡했던 감정이 차분히 정리되며 타인의 감정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감정이 나를 덜 흔듭니다. 이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짧은 고요의 순간을 반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고요는 회피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다. 고요를 찾는 것은 문제를 피해 도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를 통해 문제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고요는 마음의 중심을 찾아두는 시간입니다. 중심이 잡히면 바깥의 흔들림에도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명상과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마음의 중심에 천천히 나를 가라앉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세상도 달라 보인다. 당신이 만난 사람도, 당신이 걷는 길도, 당신의 하루도 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지나치게 예민했던 장면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던 마음에 조금씩 여유를 남깁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은 그제야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여도 내 삶 깊은 곳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5. 명상. 마음의 의자를 펴고 나를 앉히는 시간. 지금 마음속에 작은 의자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의자는 누구를 위한 자리도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바쁜 하루 동안 그 의자는 여러 번 접혔을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에 밀려 잠시 한쪽에 치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의자를 다시 펴서 조용히 가운데에 놓습니다. 이제 그 위에 당신 자신을 천천히 앉혀봅니다. 흔들리거나 긴장할 필요 없이 그저 앉아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잘 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몸과 마음의 힘을 조금 풀어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신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고, 조금 지쳐 있어도 괜찮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의자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설명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에 너면 충분해 하고 말해주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모습을 당신 스스로 바라봅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상처를 숨기느라 긴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내느라 애쓴 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아주 부드럽게 말해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도록 돕는
아주 조용한 숨길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편안히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 돌아와 있습니다. 에필로그. 당신은 스스로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지 못한 시간 동안 당신은 혼자서도 마음을 붙잡고 감정을 견디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당신 안에 이미 마음을 돌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은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당신 자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복잡할 때 지금처럼 글로 적어보고 한숨 돌리며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지? 하고 자신에게 묻는 순간 당신은 이미 내면의 상담가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붙들고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능력을 조금 더 믿게 해주는 작은 확인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이해받기를 기다리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 한 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숨 북 리딩이었습니다.